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환 중 하나이자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약 2천 명 이상이 결핵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핵과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 알아보기 전 결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핵이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질환으로 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결핵균이 포함된 비말액을 배출하고 주위 사람이 그 공기로 숨을 쉴 때 비말액이 폐로 들어가면서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여기서 비말액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온 작은 분비물에서 수분이 증발하여 날아다니기 쉬운 형태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비말액과 함께 폐로 들어간 결핵균이 증식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결핵이라고 합니다. 결핵균은 주로 폐로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지만 흉막 및 림프절 등 폐 이외의 장기로도 침범하여 폐외 결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핵의 증상은 다양하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핵의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흔하며 발열, 특히 야간 발열, 체중 감소, 피로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핵은 임상 소견과 흉부 X선 검사 및 객당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며 결핵인 경우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염성 결핵 환자인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핵과 잠복결핵 감염은 분명히 다른데 많은 분들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결핵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잠복결핵 감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이 몸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인체의 방어면역 반응으로 균이 활동하거나 증식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잠복결핵 감염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취업 거부, 해고, 면직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결핵예방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로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자가 적절히 치료받는 경우 결핵 발병을 60에서 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두기.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잠복결핵 감염과 결핵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상에 대한 비교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결핵의 경우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 통증, 체중 감소, 피로, 식욕 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성에 대한 비교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핵은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의무에 대한 비교입니다. 결핵은 법정 감염병으로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복결핵 감염은 질병이 아닌 감염 상태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억해두기.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과는 달리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으며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되면 모두 결핵 환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5% 정도 결핵으로 발병하고
그 이후 평생에 걸쳐 5% 정도 더 발병하여 총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기능 저하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해두기. 전염성 결핵 환자의 밀접 접촉자 100명 중 30명이 결핵균에 감염되고 그중 3명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검진을 통해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 예방관리를 통해 이후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을 줄여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시킬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로 면역 저하자, 결핵 환자의 접촉자 등 결핵 발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종사자의 경우, 그리고 집단 내 결핵 전파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은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염성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는 결핵균 감염의 위험이 높고 결핵 발병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대상은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집단으로 결핵이 발생하거나 전염성 결핵 환자가 신고된 경우 결핵 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 환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결핵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간호하는 부서의 직원,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검사를 시행하는 직원, 신생아나 면역 저하자 등 결핵 발병 시 중증 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신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잠복결핵 감염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잠복결핵 감염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대한 면역 반응을 확인하는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고 임상적으로 결핵이 아닐 경우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합니다. 결핵 감염 검사에는 TST라고 부르는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또는 이그라라고 부르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가 있습니다. TST 검사는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하여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피부에 부풀어 오르는 경결의 크기를 측정하여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그라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 항원으로 면역 세포를 자극한 후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를 측정하여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통 결핵균에 한 번 형성된 면역 세포는 평생 동안 혈액 속에 존재하므로 이전에 결핵 또는 잠복결핵 감염으로 치료한 경우 반복 검사는 무의미합니다. 기억해두기.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의 감염 여부와 균의 활동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진단됩니다. 여러분, 잠복결핵 감염은 왜 치료해야 할까요? 잠복결핵 감염 치료는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잠복결핵 감염이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잠복결핵 감염 치료는 앞으로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였을 때의 위험성, 약제 부작용 및 기저질환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치료의 효과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합니다. 특히 최근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경우, 면역 저하자,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흉부 X선 검사상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지만 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잠복결핵 감염의 치료를 높은 수준으로 권고합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고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약제를 충실히 복용할 수 있는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치료 대상자가 고1 학생 등 청소년일 경우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실시합니다.
그럼 잠복결핵 감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약을 한 종류 또는 두 종류를 적게는 3개월, 많게는 9개월 동안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치료요법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당 의사가 결정하며 결핵약은 치료 기간 동안 매일 1회 복용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 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과거에 간 질환을 앓았던 경우에는 치료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다른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잠복결핵 감염 치료 시 약제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는 전국의 잠복결핵 감염 치료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관련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 등 치료 비용 중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잠복결핵 감염 치료 초기에는 약 복용 후 수시간 정도 속이 불편하거나 메스꺼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 위장장애가 심하거나 간독성, 신독성, 피부 발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약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거나 치료 기간에 내원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음주는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약물의 대사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간 기능이 악화되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부작용으로 간독성이 발생한 경우 치명적인 간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치료 중에는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흡연은 폐의 면역 기능을 억제하여 결핵의 발병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폐암 등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치료 중이나 완치 후에도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결핵 발병에 더욱 주의하고 주기적으로 결핵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두기. 잠복결핵 감염의 치료를 통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생활 속에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남을 위한 배려인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을 꼭 지켜주세요. 하나, 기침 재채기 시 손이 아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둘, 기침 재채기 시 손이 아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셋,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생활 속 결핵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으로 배우는 결핵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먼저 결핵 예방 공익 광고를 감상하겠습니다. 감기인가? 뭐가냐?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괜찮으세요? 요즘 감기 오래 가네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직도 감기라고 생각하시나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영상으로 배우는 기침 예절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기침 예절 공익 광고를 감상하겠습니다. 공장소 매너도 몰라.
여러분,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결핵과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기침할 땐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실천. 건강한 대한민국.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